저는 뭐 지시는 아니고 요청, 이렇게 대표님의 요청은 지시입니다. 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아니 네. 눈빛 보면 다 아는 거 아니냐고. 오. 오늘의 주제는 네. 소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네. 보통의 소통에 오류가 생기는 게 지시를 잘못되게 하는 경우, 지시는 바로 했는데 부하 직원이 잘 못 알아듣는 경우, 네. 그리고 둘 다 지시도 잘못하고 밑에서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, 그렇죠.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거에 대한 이제 좀 예시, 그리고 네.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갈지 네.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메가담님은 지시를 하실 때 네. 아니면 지시를 받아보셨을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거나 네. 아니면 좀 잘못된 지시 예시가 있을까요? 대부분이 그렇습니다. 왜냐면 제가 이제 통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 생각할 때 보면 이제 야 영어 알아듣기 힘드니까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게 더 어렵겠지 생각하는데 영어를 어느 정도 듣고 나면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명확해요.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한테 뭘 할지가 명확한데 한국 사람들은 뭐 그거 좀 가져와봐. 에? 어디 가서 제가 무엇을 가져오라는 말씀이신지, 만약에 직장 상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될지, 도대체 뭘 하시라는 건지, 어느 정도까지를 원하시는 건지도 명확하지 않고,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 라고 그냥 끝내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지시를 좀 잘못한 예시 같은 것들이 네. 추상적인 워딩을 많이 쓰시는 경우잖아요. 네. 심플하지만 좀 화려하게, 고급스럽지만 뻔하지 않은 거. 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들으면은 아무래도 약간 좀 시각적인 그런 뭐 템플릿 막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착을 하게 네. 되더라고요. 그러면은 알맹이 없는 템플릿 안에 그냥 뭐를 채워넣는 구색만 맞추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. 그래서 이제 요즘 특히 많은 것 같아요. 뭐 네. 캔바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툴들이 많아지니까 내가 이번에 해야 될 게 내년 사업 계획인데 좀 화려하게 할 만한 뭔가가 없을까 보면 이제 비즈니스 플랜 템플릿 있으면 이제 그 중에서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그거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요. 것들도 있을 수 있고.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게 플래닝이 뭐를 위한 거고 이제 누구한테 보여줄 거고,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좀 어떻게 들어갔으면 좋겠다. 그래서 어떤 자료를 참고를 해서 네. 달라. 뭐 이런 조금 구체적으로 되어 이제 지시를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좀 양질의 플래닝이 좀 나올 수 있겠죠. 근데 그 모든 일들의 출발점은 그거 같아요. 나와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배경으로 살아왔고,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딱 보이는 것도 남들 눈에는 안 보인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, 사람들이.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키 하면 보통 옛날에 just do it만 했잖아요. 지금은 why do it을 썼대요. 그러니까 어린애들 보고 야 가서 놀아, 친구도 사귀고 규칙은 없지만 너희들끼리 규칙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, 물론 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고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다 배우는 길이기 때문에 일 시킬 때도 야 시키는 대로 해, just do it만 할 게 아니라 why do it을 알려주시면 이렇게 시키셨지만 내 생각엔 이렇게 돌아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 방식인 것 같아요. 일을 시키시는 입장에서.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가끔씩 이제 생략하고 지시를 할 때도 있죠, 당연히. 굉장히 구체적으로 매번 그 지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결국에는 잘못 알아듣는 분들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또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잘 몰라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일을 좀 잘하는 쪽으로 끌어갈 수 있을까가 저희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해요. 맞아요. 네. 네, 세 번째 주제. 네, 세 번째. 네, 레디. 액션. 지금 방금 한 거 아니었어요? 지금 이제 녹화를 시작하는 겁니다. 네. 어허, 이분이 정말. 아니 이게 바로 그 세 번째 상황입니다. 세 번째. 액션 시키시는 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저희는 뭐 다 했다고 생각하고.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거 다시 하면 되나요? 위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지시가 있는데 밑에서도 잘못 알아듣는 정말 골 때리는 상황. 2025년 플랜을 참고를 해서 2026년 플랜을 가지고 와보게 라고 했어요. 네. 25년 플랜을 참조하겠죠. 딱 보니까 고칠 게 별로 없어요. 그러나 26년 플랜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날짜는 바꿔야겠죠. 그래서 26으로 숫자를 고친 다음에 이제 드려요. 그러면 시키신 분도 어차피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보고 괜찮네? 이러실 수도 있는 거고, 야 이거 우리 회사 비즈니스를 아주 잘 알고 있구만. 작년 건데요. 시키는 쪽도 애매하고 받는 쪽도 이제 잘 못 알아듣고 이런 경우들이 약간 그 벌거벗은 임금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지시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새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왕 같은 사람인 것 같고, 지시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좀 애매한데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 백성인 거죠. 틀림없이 벗은 것 같은데 벗었다고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.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건 제3의 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조직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외부 컨설턴트를 들인다든지 이분들만 놓고서는 이제 문제가 언제든지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냥 부하직
직원으로서는 지시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. 이제 그럴 때에는 당연히 여쭤보는 게 이제 답인 것 같습니다. 물어보는 게 윈윈할 수 있는 이제 그런. 그 방향인 좋은 것 상사일 때 같습니다. 그러신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어째? 아니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해 줘야 되나? 그러면 내가 하지. 왜 자네를 쓰겠냐?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. 눈이라고. 그 정도 지시를 하셨으면은 그 정도 드리면 돼요. 네. 그렇죠. 아니 네. 눈빛 보면 다 아는 거 아니냐고. 오. 그래서 알아서들 잘 좀 해주세요. 네. 저는 약간 그런 건 있어요. 네. 사람들이 서로 처음 만났어요. 이 사람도 물론 디자인의 전문가고 이분은 경영의 전문가인데 이분들이 만나서 이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넘어지는 연습을 자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제출해야 될 마지막 날짜까지 혼자 꽁끙 앓고 있다가 손을 댈 수 없는 시기에 딱 주면 막 밤샘 작업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몇 번 넘어져 보는 거죠. 데드라인에 한참 한 두세 번 정도 거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서로 배우면서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실무진들은 실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분야별로 잘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위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이게 본인이 모르는데 이제 아는 것처럼 맞아. 하면서 이제 일을 시킬 경우 그러다 보면 지시가 좀 불명확해질 수밖에 없고 정확히 원하는 게 뭔지를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런 회사는 나와야겠네요 빨리. 이게 소통이 안 되는데. 아, 헐, 진짜. 헐. 어이, 어이. 어이.